입니다. 자, 163페이지 보시면 거기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 나오죠. 네, 여기 중요합니다. 네,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옵니다. 매우 자주 나온다. 이 도시 공간 구조론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왜 제목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 동심원 이론은 지금 어디서 나오는 얘기야? 공법이야, 공시법이야, 뭐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일단 학계론에 나온 내용이고, 동심원 이론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 응? 예를 들어서 충주가 경상도에 있나, 전라도에 있나, 강원도에 있나, 충청도에 있나, 이걸 모르면서 지리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얘는 어디에 나오는 애구나. 아까 입찰지대랑 나오고, 입찰지대는 도시지대야. 뭐 이 정도는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항상 내가 어디를 하는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앞에 아까 농경지 지대론 했죠? 농경지 지대론에서 몇 개 했어요? 지대론 뭐뭐 있었어요? 뭐뭐 있었어? 차액, 절대, 위치. 그렇죠. 그럼 차액 지대설은 뭐고, 절대 지대설은 뭐고, 위치 지대설은 뭐냐? 차액 지대설은 리카도가 토지마다 지대가 차이 나는데 그 지대가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비옥도 차이 때문이다. 그죠? 그런데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없단다. 이게 핵심이야. 두 번째, 절대지대에서 마르크스. 아니야, 리카도. 너 잘못했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있어. 왜냐?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있다. 그래서 비옥도하고 지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게 마르크스잖아요. 자, 이제 티네는 뭐예요? 위치지대설. 토지는 비옥도 차이도 있지만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지대가 차이 난다. 그래서 수송비가 많이 들면 지대가 싸고, 외곽으로 가면, 그죠?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가 싸. 하지만 중심에 가까우면은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지대가 비싸. 이게 위치지대설 아니에요. 자, 입찰지대, 도시지대야. 자, 도시지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토지 이용이 결정되느냐? 가장 많은 지대를 내려는 사람한테 그 토지를 주겠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겠다고 하는 최고 금액을 뭐라 부르자? 입찰지대. 입찰지대.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내? 저는 여기서 상업을 이용할 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용도로 토지가 할당된다. 그 사람들 왜 가장 많이 낼 수 있다고? 가장 많은 순영가를 낼 수 있으니까. 이 얘기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토리를 쫙 이렇게 만들어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해가 돼야지. 그건 막연히 그냥 단순히 쫙 외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고 있으면.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은 뭐냐면요. 이제 농경사회가 끝나고 도시사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내부 공간들이 어떤 형태를 갖춰 나가더라, 이 말이야. 그럼 도시 내부 공간은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발전해 가느냐. 이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도시 공간 구조가, 내부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처음 얘기한 사람이 버제스야. 버제스. 이 동심원 이론은 외국 사람들이 좀 나온다고 그랬죠. 외국 사람 이름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은 누가 주장했다? 버제스. 버제스. 아까 튀넨이 있었잖아요. 튀넨. 튀넨은 아까 농업지대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농업지역이 시장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이 버제스라는 사람은 튀넨의 그 이론을 도시 내부 공간 구조에 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도시 공간 구조는 아까 튀넨처럼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형성돼 나가더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164페이지.
의안 보세요.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버제스라는 사람은 여기 도시가 중심이야.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성장해 나가더라.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럼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각 지역들의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교재학과 앞에 보세요. 앞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63. 동심원을 5개 그려놨죠. 그러니까 중심부터 외곽으로 나갈 때 중심 업무, 전이지대, 저급주택, 고급주택, 통근자지대 보이세요? 이 순서 알아야 돼. 순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걸 중점 저고통 이렇게 외운다. 중전 저고통. 중전 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중전 저고통. 이 순서 중요해. 이 순서 중요하다고 일단.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이 순서 중요하다. 누구를 지금 누구 이론을 갖고 왔다는 거야? 튀넨의 이론을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튀넨의 농업 입지 이론인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에 응용했다. 보이세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 버제스는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야. 효시라 그러죠, 우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차액지대설에서 리카도가 처음 차액지대설 얘기했잖아. 리카도의 이론은 아주 불완전해. 왜냐하면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 안 한다고 그랬지. 그죠? 근데 마르크스가 한계지에 가보니까 지대가 발생하거든. 그 리카도 보고, 야,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 발생 안 한다며? 했더니 리카도는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해. 자, 아까 튀넨도 보세요. 비옥도는 똑같더라도 지대가 차이 났잖아요. 위치 때문에, 그지? 그런데 리카도한테, 야, 비옥도가 똑같은데 지대가 똑같지가 않고 차이 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너 비옥도가 같으면 지대도 똑같다면서. 그랬더니 마이크 들려요? 마이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뭐. 그랬더니 그 리카도는 설명을 못 합니다. 비옥도가 똑같은데도 지대가 차이 나는 걸 설명 못 해. 자, 그럼 리카도는 설명 못 하는 게 많죠. 왜? 처음 주장했거든. 처음 주장한 사람들은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 공격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시험은 개를 더 많이 내요. 남들이 조용할 때 먼저 주장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 어찌 보면 학문적으로는 지금 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른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시험은 처음 주장한 사람을 더 많이 잘 냅니다. 남들 주장을 보고 따라 주장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죠? 무슨 말 하고 싶으냐?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버제스가 훨씬 중요하지. 그래서 버제스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내용도 많아. 그래서 이 6개를 잘 알아라 이 말이야. 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버제스는 한 문제짜리로도 나올 수 있어요. 한 문제짜리로. 나머지 애들은 한 문제짜리로 잘 안 나옵니다. 지문으로 나오면 나오지. 아까 리카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걔들은.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자, 튀넨의 이론을 응용했다. 마이크 나오고 있어요? 나는 왜 자꾸 내 생 목소리 내는 것 같지? 그 자꾸 내 목소리 자꾸 더 크게 한 것 같아가지고. 내 목소리 같은데? 이거하고 별 차이 나, 이거? 내가 지금 자꾸 목이 자꾸 큰 소리 하게 돼가지고. 자, 어찌됐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시카고 보이세요? 네, 시카고 동그라미 합니다. 이 버제스는 시카고를 가지고 모델로 삼았어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거기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말 보입니까? 네, 줄 치고요. 친입, 경쟁, 천이 줄 치시고요. 자, 그럼 보세요. 버제스가 여기 중심 업무부터 전이지역,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주거지역으로 도시가 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도시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뭐로 설명하냐면 친입.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우리 하향 여고 할 때
친입 과정이라 설명했죠. 일단 친입을 해. 그럼 그쪽 사람들하고 경쟁을 벌여가지고 천입 과정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친입, 경쟁, 천입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친입, 경쟁, 천입 이런 말 나오면 버제스예요. 버제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거기 파란색 글씨 보세요.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어떻게 된다? 많아져요. 그럼 이 말은 외곽으로 갈수록 중심, 범죄, 질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오니까 범죄가 많다. 도심에 가까이 오니까 범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곽으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도심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 주거지가 입지하고, 맞아요? 중점 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소득층이 더 멀어요? 저소득층이 더 멀어요? 중심에서? 고소득층이 더 멀어요. 중점 저 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 주거지가 입지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고소득층 주거지가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굳이 줄 안 쳐도 돼. 중점 저고통을 외우면 저절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줄 쳐야 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줄치고 별표합니다. 그래, 아까 보니까 버제스는 저소득층들이 중심에 가깝죠. 그 이유가 뭐냐? 중심 업무 지구에 일자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일자리 가까운 곳에 자기의 주거지를 정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심지에 중요한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들이 중심에 가까이 살잖아? 그러면은 누가 더 접근성을 중요시하느냐? 저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하더라. 여기서 접근성의 기준은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에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저소득층들이 더 중요시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요? 버제스가. 자, 정리합니다. 자, 버제스 동심은 튀넨의 이론을 응용했다. 그럼 튀넨이 원조예요? 버제스가 원조예요? 튀넨이 원조예요. 튀넨이 원조예요. 그리고 중점 저고통. 자,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친입, 경쟁, 천입,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줄어든다. 저소득층들이 중심에 가까이 사는 것은 저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자, 버제스는 저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합니까? 고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합니까? 저소득층이 중요시합니다. 버제스는 저소득층이 접근성 중요시해요. 자, 이제 버제스 다 했어요. 자, 버제스가 이렇게 이론을 딱 발표했더니 버제스의 단점이 뭐냐면요. 버제스는 도로를 무시했어요. 교통망 자체를 고려를 안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시면 비판 보세요. 비판 164. 비판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이 동심 원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말은 버제스는 도로나 교통망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이 사람. 도로 무시, 교통망 무시. 단점이야. 그리고 이 사람 아까 시카고를 가지고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도시 딱 한 개만 가지고 연구했단 말이야. 이게 단점인 거예요. 자,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반박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자, 오른쪽에 보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 나온 게 호이트란 말이에요. 호이트. 그러면 호이트라는 사람은 아까 버젯의 단점이 있었죠. 그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첫째, 어떻게 도시를 하나만 가지고 분석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전역에서 140개가 넘는 도시를 분석해요. 그리고 어떻게 도로와 교통망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호이트는요, 도시는 교통망을 따라 확장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이 된다.
자, 그럼 보세요. 도시 중심에서 도로가 쫙 뻗어 나갈 거 아닙니까? 자, 도로가 뻗어 나갈 때 도로라는 게 일직선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일직선으로 나가지 막 산도 뚫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당시는 산을 뚫을 수가 없죠. 터널 만드는 기술이 없잖아요. 이 당시. 그러면 산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해 가야 돼. 강이 나와도 피해 가야 되고. 얕은 데로 도로를 내든지. 그러니까 도로가 일직선으로 뻗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일직선으로 쫙쫙 나간다 그러면 동심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로 자체가 일직선으로 뻗어 나갈 수가 없어요. 산이 너무 피해가고. 그 말은 도시가 이렇게 동심원 모양을 그릴까요? 동심원 모양이 안 나올까요? 동심원 모양이 안 나와. 그 동심원 모양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모양이 마치 부채꼴 모양처럼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채꼴 모양. 그래서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저기 직선할 때 그 선자가 아니고요. 부채선이야. 그래서 저 이론을 부채꼴 이론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 옆에 부채꼴 이렇게 돼 있죠. 부채꼴 동그라미하고 별표입니다. 그럼 많이 시험에 갔는데 부채꼴 딱 나오잖아. 그럼 선형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호이트는 도로를 축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성장한다 그래서 축 이론이라고도 그래. 축 이론. 축 이론. 축이란 글자 있죠? 또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쐐기. 쐐기. 부채꼴 모양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쐐기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쐐기 모양 이렇게도 불러요. 쐐기 있잖아. 땅에 쐐기를 박탈 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우리 텐트 칠 때 박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왜? 땅에 콱 박는 거예요. 쐐기. 쐐기. 자, 넘겨볼까요, 그러면? 자, 의 한번 보겠습니다. 의. 자, 토지용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점차 줄칩니다. 교통망, 교통축, 교통노선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 이게 호이트 선형 이론의 이제 중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볼게요. 2번 별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이트라는 사람은 교통망, 도로가 도시 공간 구조에 큰 영향을 주겠다. 그죠? 맞아요? 그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로 가까이, 교통망 가까이 부자들이 산다고 봐요. 도로 가까이 부자들이 살아. 그럼 이 말은 이제 아까 버젯에는 도로라는 개념이 없었죠. 도로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이제 도로라는 개념이 딱 나타났는데 도로 근처에 부자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위에 올라가면 중심으로 빨리 갈 수 있겠죠. 도로 위에 올라가면 중심으로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득층들이 도로 가까이 산다는 거는 고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합니까? 저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줄을 치겠지만 이 호이트는 고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고 봐요. 아까 버젯에는 누가 중요시했어요? 그 시험에 잘 낸단 말이야. 버젯에는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보고 호이트는 고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로가 딱 나타났거든. 자, 교재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요. 고급주택은 교통망 축에 가까이 입지한다. 줄 치세요. 고급주택이 이제 고소득층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줄 칩니다. 하급주택은 반대편에 입지한다. 여기서 반대편이라는 것은 고급주택의 반대편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즉 볼게요. 선형 이론에 따르면 줄 칩니다.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줄 딱 치고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줄 쳤어요?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호이트에 의하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지를 정하는 사람은 고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다. 고소득층이야. 고소득층. 버젯하고 달라.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쐐기형 이런 말 보이세요? 쐐기형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야. 쐐기형.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형이론 별거 없어. 선형이론은 도시는 교통망을 축으로 해서 성장해 나간다. 발전해 간다.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부채꼴 모양이다. 그리고 고급 주택들이 도로 가까이 살더라.
그 말은 고급주택 고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인데, 이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단핵 모형이에요. 이 핵이라는 게 중심입니다. 그럼 단핵 모형은 중심이 여러 개라는 거야? 중심이 하나라는 거야? 중심이 하나야, 하나. 도시의 중심이 하나예요. 버제스나 호이트나 둘 다 도시 중심은 하나고요. 여기서도 도시가 뻗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버제스는 도시가 뻗어나갈 때 친입, 경쟁, 천위 과정을 통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고, 호이트는 중심으로부터 도로가 뻗어나가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 이 얘기거든요. 어찌된 둘 다 공통점 중심이 한 개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사람이 야, 무슨 도시의 중심이 하나밖에 없냐. 도시의 중심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부심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의 중심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옛날에 옥교동, 저기 성남동이 중심이고 지금은 삼산도 중심이 될 수 있고, 저 동부 쪽에 가면은 뭐 남목이나 이런 지역도 지금 발달 중심 지역화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핵심 이론은 도시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 교재 볼까요? 도시 성장에 있어서 도시의 핵심은 하나가 아니다. 중심은 하나가 아니다. 즉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도시는 복수의 여러 개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 이해되세요? 다핵심 이론 뜻 아시겠어요? 도시의 핵심은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지. 여러 개다. 그럼 이 뜻 누가 모르겠노? 그래, 다핵심이야. 다핵심.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도시는 왜 이렇게 복수의 핵심, 복수의 중심이 만들어질까? 그게 다핵의 발생 원인이라 그러거든요. 한번 넘겨볼까요? 자, 넘기시면 심화에 다핵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있죠. 네, 거기 별표 2개 하세요. 네, 우리 시험은 거기서 많이 나와요. 다핵심 이론 나오면 여기서 나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동종의 활동. 다핵의 발생 원인. 이거 중요하다. 첫 번째, 동종, 유사한 활동은 모이더라는 거죠. 동종 비슷한 활동들은 모여가지고 하나의 중심을 형성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중고차 단지 같은 거 생각해요. 중고차. 자,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중고차 타운을 만들 수가 있죠. 동종 유사한 활동들은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핵심 역할을 하더라. 이해됩니까? 같이 있는 거를요, 양립이라고도 그래요. 양립. 같이 있다는 거죠. 양립이 뭐 나란히 서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선 기간이니까 자기의 정치 철학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정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동종 유사한 활동들은 모이더라 이 말이야. 모이더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핵을 만들더라. 자, 그러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끼리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그런 애들은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종 활동들은 흩어져 가지고 각각 따로따로의 핵심이 만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옛날에 고구려 있잖아. 고구려 누가 세웠어요? 주몽 동명성왕 그죠? 맞습니까? 그 누구야? 그 주몽의 형제들 있잖아. 온조와 비류. 무슨 드라마 얘기는 아닌데. 그 온조와 비류는
고주몽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종이잖아, 이종. 다른 성격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걔들이 고주몽하고 같이 해요. 뛰쳐나와요. 흩어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그 백제자, 온조백제, 비류백제. 그죠? 그 백제잖아. 그러니까 이종 활동들은 흩어지더라. 흩어져서 각각의 하나의 중심을 만들 수 있더라. 이 얘기죠. 자, 특히 시험은 이 둘을 잘 내요. 어떻게 잘 내냐면, 동종 그려놓고는 비양립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럼 안 되죠? 이종 그려놓고 집중, 집적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서 동종, 유사는 집중, 집적. 이종은 분산, 비양립, 분리.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1번과 2번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예를 들어 정해놨죠. 보면 2번에 고급주택지와 공급지구 성격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중심이 형성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특정 위치, 특수시설 줄치시고요. 크게 안 중요해요. 어떤 특정 위치나 특수한 시설 때문에도 중심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촌이라는 올림픽을 하기 위한 특수한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또 중심이 될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항만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가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자, 4번 볼까요? 또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도 중심이 형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다액이 생기는 원인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시험은 1번, 2번을 답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동종 유산 활동은 집중, 집적, 양립. 이종 활동은 분산, 비양립, 분리, 흩어져. 그 다음에 특수시설, 지대지불 능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몬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69페이지도 나중에 쭉 넘기세요. 자, 이제 어디 할 거냐면 172페이지입니다. 자, 입지론입니다. 이제 지금 입지론. 자, 입지론에서는 2문제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면 3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보통 한 2문제. 자, 입지론은 주거용 입지, 농업용 입지, 상업용 입지, 공업용 입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주거용 입지가 뭔데? 어디다가 집을 짓는 게 제일 좋을까? 이게 주거용 입지죠. 농업용 입지라는 거는 지역에 따라 어떤 농사를 짓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해. 상업용 입지는요. 상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상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상점은 어떻게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상점들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상업용 입지죠. 공업용 입지는요. 공장은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공업용 입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 2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들 안 해도 돼요. 이건 아까 튀넨 정도만 알면 돼요. 튀넨. 아까 튀넨 공부했잖아요. 그 정도 하시면 이 2개가 중요해요. 특히 얘가 중요하다고. 상업용 입지가. 자, 그럼 지금부터 상업용 입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우리 교재 173페이지 보세요. 하기 전에 172페이지 간단히 한번 볼까요? 172페이지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거기 보면 입지와 입지 선정이라고 보입니까? 자, 입지 한번 볼까요? 입지가 뭐냐 이 말이죠. 자, 동그라미 입지 있네요. 입지 줄치고요. 그 뒤에 보니까 장소라고 있어요. 장소 동그라미. 입지는 장소야. 17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학원 입지. 우리 학원이 있는 이 장소를 얘기합니다. 입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은 뭐냐? 나한테 맞는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입지 선정은 보면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자연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갖춘 토지를 찾는 것을 말하며 보이세요?
그 입지 선정은 내가 학원을 하나 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다 학원을 하는 게 좋을까? 이 찾아다니는 게 뭐라고요? 입지 선정. 입지는 그 학원이 있는 장소,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73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서비스업 상업 입지론, 서비스 입지론, 상업 입지론 보이시죠?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당연히 작년에도 나왔고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다시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상업 입지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업 입지론이라고도 그러고요. 상권 이론이라고도 그래요. 자, 이제 용어 몇 개 보고 갈게요. 용어. 자, 1번에 보면 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상권이란 줄치시고요. 거기 상업 활동을 성립시키는 지역적인 조건을 가진 줄쳐 볼까요? 공간적 넓이. 상권 일종의 공간이에요. 공간. 그리고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존재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상권이라 그럽니다. 그럼 상권이 크다 이 말은 공간이 넓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편의점의 상권하고 백화점의 상권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렇지. 상권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다. 넘기세요. 뭐 크게 안 중요해요. 나머지는. 자, 그 밑에 174페이지 보시면 상권에 관한 이론이라고 보이세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내요. 제가 지금 상권 이론 지금 제가 한다고 그랬죠, 제가? 상권 이론. 이 상권 이론에는 또 외국 사람들이 또 나와. 외국 사람들이 많이 나와. 못 들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이론. 사람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크리스탈러, 레일리, 컨버스, 허프. 자, 그런데 이 상권 이론은요, 계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작년에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론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이론 자체를 깊이 있는 걸 묻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 1, 2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이론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먼저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볼게요. 그럼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 뭐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중심지 성립 과정 또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그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옆에다가 저런 말을 적어 두시면 좋겠네요. 중심지 성립 과정 또는 중심지 형성 과정. 썼습니까? 네. 자, 그럼 중심지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네? 중심지.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중심지. 주변 지역에, 우리 주변 지역을 배후지라고도 그러고요. 이 배후지가 상권이에요. 고객들이 존재하는 공간, 이 배후지가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배후지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갖는 장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학원도 중심지라 볼 수 있고요. 여기 신정시장 있죠? 여기도 중심지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를 뭐라고 부른다? 이 중심지라고 불러요. 중심지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걸 공부할 거거든. 크리스탈로는 중심지 형성 과정, 성립 과정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중심지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볼까요?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말이 나오고 최소 요구치라는 말이 나오죠? 2번, 3번 별표예요. 특히 2번은 별표 2개 하셔도 돼요. 뜻이 중요해요. 재화의 도달거리. 재화의 도달거리.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중심지라 그려볼게요. 중심지. 그럼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재화의 도달거리라 그랬죠? 재화가 뭐냐면 상품이거든. 그럼 말 그대로 하면 상품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품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죠. 그럼 이 말 거꾸로 얘기하면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거리라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란 고객들이 그 중심지로 물건을 사러 올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최대 거리일까요? 최소 거리일까요? 최대 거리예요. 즉 고객들이 그 중심지에 올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 그래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궁극적으로 의미를 아시면 돼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고객들이 통행하는 최대의 거리를 말한다. 최대 줄치시고요. 자, 그럼 여기가 중심지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중심지다. 그럼 여기까지가 재화의 도달 거리라 그래 볼게요. 그럼 이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심지로 물건을 사러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뭐라고 부르자? 재화의 도달 거리.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일로 안 가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도 다른 또 중심지 여기도 있겠지. 뭐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일로 가겠지. 맞습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줄칠게요. 판매량이 0이 되는 범위예요. 판매량이 0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기를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로 안 온다고 그랬지? 여기는 판매량이 없지. 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오니까. 자, 판매량 0, 그 옆에 또 적으세요, 이렇게. 수요가 0이에요. 수요가 0이 되는 범위예요. 저기를 벗어나면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판매량 0, 수요 0. 수요 최대 그러면 안 돼? 수요가 0이 되는 범위예요. 왜 수요가 0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보겠습니다. 최소 요구치도 줄칠게요. 특정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 고객 수를 말해요. 자, 제가 울릉도라는 섬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울릉도. 자, 울릉도에 공인중개사 학원이 하나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공인중개사 학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최소 요구치예요. 그러면 울릉도에 공인중개사 학원이 하나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이 10,000명이라 그래 봅시다. 10,000명. 수요 수준이 10,000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울릉도 안에 사람들이 5,000명밖에 없어. 그러면 공인중개사 학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한의 수요 크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만약에 피자집을 하나 하려고 그래. 땅땅 피자. 피자집 하나가 들어가려면 그 자기 고객들이 올 수 있는 배달 거리라든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10,00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자집 한 개가 유지가 된다 해볼게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바운드리 안에 그 아파트 거주자가 한 7,000명밖에 없어. 그럼 그 안에 피자집 안 들어가는 거야. 피자집이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20,000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피자집 하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중심지 성립 조건이에요.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까? 최소 요구치가 커야 됩니까? 그래.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수요치가, 최소 요구치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4번 봅니다. 175페이지 4번. 그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보이세요? 근데 그게 결론이야, 이 사람의. 별표 2개 해야 돼. 중심지 성립 조건. 어떤 게 더 커야 된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식으로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럼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크리스탈르는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했다. 중심지란 고객들에게 배우지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이 중심지는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뭔데요? 고객들이 올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 최소 요구치는요, 그 중심지가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크기, 고객 수,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다음 중심지는요, 고차 중심지가 있고, 중차 중심지가 있고, 저차 중심지가 있더라. 그럼 여러분 생각에 저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상권이 가장 크겠어요? 고차죠, 고차. 맞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백화점, 탑마트, 슈퍼. 이런 개념이에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왜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고차 중심지 개수가 많을까요? 저차가 개수가 많을까요? 저차가 개수가 많아요.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줄어듭니다. 고차와 고차 간의 거리가 뭘까요? 저차 간의 거리가 뭘까요? 고차와 고차 간의 거리가 멀어요. 고차가 더 다양한 기능을 할까요? 저차가 더 다양한 기능을 할까요? 그렇죠.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면 답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우리 교재 볼까요? 17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6번에 요약 보세요. 자, 기억에.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더 멀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가깝다. 기억납니까? 이해됩니까? 자, 니은 보세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맞아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이거 알면 돼. 이런 관계를 알면 된다고요.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피라미드형이 뭐야? 이렇게 되는 게 피라미드잖아요. 그렇죠? 저차, 중차, 고차. 저기 무슨 말이야?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가 늘어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야? 줄어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즉,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는 줄어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밑에 시옷인데요. 시옷 별표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중심지라는 말이 너무 곱해지지 말고 중심지가 크다.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가 상권이 크겠어요? 저차가 상권이 크겠어요? 예? 저차? 고차. 고차가 크죠? 고차가 상권이 커요. 상권이 크다는 의미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멀리서도 오죠. 백화점. 원양에서 온단 말이에요. 롯데백화점. 부산에 있는 센텀 백화점은 서울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크다는 것은 결국 고객들이 올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상권 이론 하고 있잖아요. 상권 이론. 고객들이 올 수 있는 범위가 고차가 멀다고요. 자, 그러면 상권이 크다는 것은 고객들이 자주 올까요? 자주 오진 않을까요? 자주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차 중심지일수록 빈도가 높아. 슈퍼 자주 가잖아. 고차 중심지일수록 빈도가 높다 낮다? 낮다? 백화점 빈도 낮겠네? 나는 매일 가는데 그러면 안 돼? 자기를 갖다 대면 안 된다. 나 슈퍼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백화점 매일 가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소비자의 이용 빈도는 고차 중심지가 낮고, 고차 중심지 밑에 상권이 크다 이렇게 적으세요. 고차 중심지란 말은 상권이 크다는 뜻이야. 저차 중심지는 상권이 작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권이 클수록 구매 빈도는 높다 낮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구매 빈도는 낮다. 그래도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고차 중심지라는 말이나 상권이 크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시옷은 알아두세요. 시옷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크리스탈의 이론을 넘겨보세요. 7번인데요. 이 크리스탈의 단점입니다. 단점. 자, 거기 둘째 줄에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입지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크리스탈레는요,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홍콩 반점, 북경 반점, 이렇게 똑같은 중국집이 두 개가 있어. 이게 설명 못해요. 이 사람은 중국집 한 개 있다고 봐요. 한 개. 그래서 유사한 업종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사람. 그게 그 뜻입니다. 왜 설명 못하는데? 크리스탈 원래 이론이 원래 그래.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입지하는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말은 집적 이익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왜 상점들이 가구점이 같이 모여 있어요? 동종 유사 활동은 모이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지. 집중 집적. 집적 이익 때문에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싼 애들은. 그런데 크리스탈에는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집적 이익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고려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탈에는요,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고객들은 항상 한 집에만 간다는 걸 가정해요. 한 집에만 간다는 걸 가정하거든. 그럼 중국집이 한 개 더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가정 자체가 위배된단 말이야. 그래서 크리스탈에는 중심지 안에 업종이 한 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설명해봤자 여러분 뭐 기억도 안 나고 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거야. 그래서 같은 업종들이 모여있는 것을 크리스탈에는 설명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됐죠?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레일리 요거 하도록 할게요.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세요.